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에 대하여 이것식을 만족할 때 이 값을 구하시오. 등비수열, 우리 A랑 R 값 구하는 거예요. 정보가 두 개가 주어져야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식 하나밖에 없죠? A랑 R 둘 다 구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걸 알고 이제 접근해가면 우리 문제 파악하기가 쉬운 겁니다. A 14분의 A 16. 자, 이 관계를 보라고 했죠, 제가. 14번째 항에 등비수열이면 공비를 한 번 곱했을 때마다 그 다음 번째 항이 나오는 겁니다. 16번째 항이 되려면 여기에 공비를 두 번 곱하면은 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나누면요, 그냥 R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A7과 A8, 이것도 마찬가지죠, 관계가. 여기다가 R을 한번 곱하면 8번째 항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나누면은 이것도 R이 돼요. 이 값이 12.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알고 가기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AR의 13제곱, 얘는 AR의 15제곱, 이렇게 약분해가지고 R제곱. 자,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의미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R값은 구해지겠네요. A는 못 구하더라도. 필요하면 구하고요. 자, 묻는 거는요. A1분의 A3. 그리고 R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R을 두 번 곱하면 나오니까 R제곱. 여기는요, 3이고 6이면은 3개 차이 나죠? R을 3번 곱해야지 요게 되는 겁니다. 즉, 이 값이 주어졌을 때 이 값 구하는 문제예요. 여기서 R만 곱하면 이게 나오는데 R을 구해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풀어보면 R제곱 플러스 R 마이너스 12는 0. 2차 방정식이죠? 인수분해나 근해 공식으로 갑니다. 인수분해 해보면요. 마이너스 이렇게 붙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R 값이 3 또는 마이너스 4인데 모든 항이 양수 그랬어요. 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공비가 양수가 되어야 됩니다. R은 3. 그러면 이 답은 아까 여기다 R만 곱하면은 여기 나왔죠? R 3을 곱하면은 36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세 실수 3AB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고 세 수가 있고 등비수열 이루면 등비중항 이용하면 되겠죠. 가운데 거 제곱이 이렇게 곱한 거랑 같은 겁니다. A제곱이 3B랑 같고요. 또 나머지 식도 있어요. 연립방정식 풀어가지고 이제 AB값 알아내면 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3B가 그대로 똑같은 게 있네요. 3B가 A제곱이니까 요거 대신에 A제곱을 이렇게 대입을 해요. 로그 A의 A제곱이죠. A 제곱이 이렇게 나가면 로그 A의 A는 1이니까 이거 2 되겠네요. 그냥 2 더하기 로그 3의 B가 5 이렇게 되게. 자, 2 빼주면요. 여기 3이 되고 B값이 구해지죠. B는 3의 1로 넘어가면서 밑으로 갑니다. 3의 세제곱 27. B값 나왔죠? 여기 대입하면 A값 구해지겠죠. 3 곱하기 27, 81 해도 되고요. 3의 4제곱 이렇게 써도 돼요. A제곱이 81이니까 A는 9. 9와 27 더하면은 36이 최종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두 자연수 A와 B에 대하여 세수가요.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룰 때 A, B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등비수열을 이루면요. 세수가 있으면 등비중항을 이용합니다. 등비중항. 요 가운데 거의 제곱이 이거 두 개 곱한 거랑 같은 거예요. 요거 제곱해보면요. 2의 4제곱 곱하기 3의 6제곱의 제곱. A의 n제곱과 B의 n제곱이 곱해집니다. 그러면 요거는요. A, B의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요것도 이제 이것도 다 제곱수로 바꿀 수 있죠. 요거 2의 4제곱을 2의 제곱의 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3의 6제곱도 3의 세제곱의 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전체 4제곱으로 바꾸면은 요 안에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변이 A, B 어떤 제곱수, 어떤 제곱이나 거듭 제곱수죠. 자, 좌변도 보면은요. 요거에 지금 4제곱인데 요 안에 있는 게 더 이상 어떤 수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일 작은 거예요. 그래서 요 AB가 될 수 있는 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또는요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에 자, 여기가 지금 이게 자연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게 4의 약수들 그러니까 2나 4
제곱 또는 뭐 이렇게 전체 4제곱 이런 것들만 가능한 겁니다. 아니면 이걸 양변에 n분의 1제곱 했다고 보면요. 우변은 ab가 나오고요. 좌변은 이렇게 돼요. 모양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에 n분의 4. 그래서 이 값이 자연수가 아니면 이 값이 무리수가 나옵니다. 무리수. 또 우변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값이 자연수가 돼야 돼요. n이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음수는 안 되고요. 자연수가 되기 때문에 n이 가질 수 있는 거는 4의 약수들만 가능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요. 최소값이에요. 최소값. 가장 작으려면 여기서 n이 제일 큰 4일 때, 즉 그냥 a, b가 아까 요거일 때죠. 요 값일 때가 최소가 되는 겁니다. 2의 제곱은 4, 3의 세제곱은 27 곱하면은 108, 108이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등차수열 AN과 공비가 1보다 작은 등비수열 BN이 4개의 식을 모두 만족시킬 때 A1의 값을 구하시오. 등차수열은요, A랑 D값 구하는 게 목표고요. 등비수열은 A랑 R값, 여기서는 B라고 할까요? B와 R값, 이렇게. 미지수 4개인데 주어진 식도 4개네요. 연립방정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항 A라고 쓰고요. 8번째 항 등차수열이니까 A 플러스 7D는 8, 2A 플러스 7D는 8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등비수열이요. 이거는 A, 그러니까 BR, 7번째 항은 BR의 6제곱 곱하면은 B제곱의 R 7제곱이 12. 그 다음에요. 요 4번째 항 등차수열이니까 A 플러스 3D가 되겠죠. 등비수열이니까 BR의 세제곱. 요거는요, 5번째 항 A 플러스 4D. 5번째는 BR의 4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개의 식이 나왔는데요. 일반적인 연립방정식은 미지수를 소거시켜 가는 겁니다. 미지수를 하나씩 보통 소거시켜 가는데, 자, 여기 좀 방향을 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반적으로 하나씩 소거시키는 좀 복잡할 것 같고 특징을 좀 잡아볼게요. 여기 보면은 A 플러스 3D, A 플러스 4D, 2A 플러스 7D인데 이거 두 개 더하면은 요 값이 나오죠. 제가 이 A 플러스 3D를 X라고 치환하고요. A 플러스 4D를 Y라고 한번 치환해 볼게요. 그러면 이 X랑 Y랑 더하면은 요 값이 나옵니다. 즉 8이 되는 거예요. X 플러스 Y는 8. 그리고 B를 보니까 요것도 두 개를 곱하면은 여기 B제곱 R 7제곱이 나오죠. 두 개 곱하면은. 그쵸? 요게 X면 그것도 같이 X인 거예요. X, 그것도 Y. 두 개 곱한 게 12. 이렇게 되겠네요. X, Y는 12. 그러면 X, Y 된 식이 두 개 나왔기 때문에 요거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모양이 합과 곱이죠. 합과 곱이 나온 건 그냥 첫 번째 방법이 풀이 방법이 찍는 겁니다. 곱해서 10이 되는 것 중에서 더해서 8 되는 거. 2, 6, 12 이렇게 되겠죠. 2, 6, 12도 되고 위치 바꿔서 6, 2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거 문자 합과 곱이기 때문에 2차 방정식 작성을 하는 거예요. t제곱 빼기 두근의 합 8t 플러스 두근의 곱. 그죠? 이거 어차피 이거 할 때도 우리 곱해서 10이 되고 더해서 8 되는 거 찾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처음부터 찍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여기서 한 문자에서 정리한 다음에 대입해도 됩니다. 그럼 이게 2, 6 아니면 6인데요. 공비가 1보다 작은 그랬어요. B에서 볼 때 이 R 값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서 2, 6, 6이 중에서 이 값이 6 되고 여기 더 작은 2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목표가 A1 구하는 거죠. 등차수요. 요 식에서 이렇게 더한 게 6, 이거 A 더하기 4D가 이니까요. 연립방식 풀면 되겠죠? 이거 빼주겠습니다. 이렇게.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빼주면요. A 사라지고 4D에서 3D 빼주면 D. 2에서 6 빼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를 다시 대입할까요? 그럼 마이너스 12. 우변으로 넘어가서 6에 더해주면은 A는 18이 되겠네요. 그래서 A 값 구하는 거니까 답은 18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여기서 초반에 연립방정식 푸는 건데 여기 일반적인 풀이는 아니고요. 이렇게 특징을 잡아서 연립방정식 푼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로 다른 세 자연수 A, B, C가 자연수라는 말이 있고요. 세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셔. 가 A, B, C는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하면요. 세수가 등비 중앙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비 중앙. 가운데 B제곱은 AC. 이렇게 이용하던가 아니면 이걸 A라고 했죠? 그럼 두 번째 요거 B가 AR, C가 AR 제곱. A, AR, AR 제곱.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문제마다 편한 거 쓰시면 됩니다. 나 B-A는 N제곱이다. 자, 있고요. 다 볼게요. 로그 6에 자, A 더하기 로그 6의 B, 로그 6의 C는 3이다. 이거 로그 성질에 의해서 다 합칠 수 있죠? 합치면은 곱이 되겠죠. 이렇게. 곱이 3. 또 지수로 바꿔볼게요. 여기 넘어가면서 지수의 밑으로 갑니다. A, B, C가 6의 세제곱. 근데 요거하고 좀 가조건하고 이걸로 볼게요. 요거하고 요걸로 이용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B제곱이 AC죠. B제곱이 AC. AC를 B제곱이라고 보면은 B제곱 곱하기 B니까 B세제곱이 돼요. B세제곱은 6의 세제곱. 그러면 B값은 실수는 6 하나 나옵니다. 6. 나머지 두 개는 허수가 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6 구한 거를요. 나 조건에 좀 볼게요. 6 대입해보면 6-a가 n제곱 이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 서로 다른 세 자연수 a, b, c. a, b, c가 서로 다른 자연수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자연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 n값이 될 수 있는 게 m도 지금 자연수니까 1. 자, n 1이라고 하면요. 1 나오려면 a 값이 5가 되겠죠? n이 만약 2라고 하면요. 2의 제곱은 4죠. 4가 나오려면 a 값은 2가 됩니다. 그리고 n이 3이면 9. 9면 음수되니까 이 값이 9가 나오려면 a 값이 음수되니까 이걸 만족하지가 않겠죠. a 값이 될 수 있는 게 2하고 5입니다. 그러면 이제 a, b, c가 b는 6으로 딱 정해졌고요. a가 2인 경우 볼게요. 2일 수도 있고 지금 5일 수도 있는데 자 2라고 하면요. 등비수열이니까 2, 6, 3이 곱해진 거죠. 3이 곱해져서 3, 6, 18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자연수가 되죠. 근데 5라고 하면 5, 6이면 공비가 5분의 6이죠. 5분의 6. 5분의 6 곱하면 이거는 자연수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이건 안 되고요. 가능한 것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 B, C를 더하라고 했으니까요. 다 더하면 이거 20에 6. 26이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A, B, C가 서로 다른 세 실수일 때 2차 함수 fx가 a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에 대한 보기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A, B, C가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루면 F1은 4B이다. 자, F1 값 구해볼게요. F1은요 1 대입하면 되겠죠. 1 대입하면 A 더하기 2B 더하기 C. 근데 이제 이 4B냐 이거죠. 등차 수열을 이루면 등차 중앙이 있죠. 2B가 A 더하기 C가 같다. 2B가 여기서 2B가 A 더하기 C와 같죠? 여기서 A 더하기 C 대신에 2B를 대입하면 2B 더하기 2B에서 4B가 나오네요.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ABC가 이 순서로 등차수를 이루면 똑같죠? Y는 fx의 그래프는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2차 함수가요.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조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죠. 판별식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창에서 짝수니까요. 4분의 판별식 이용할게요. B-제곱 빼기 A입니다. 자, B-제곱 이거 절반이니까 그냥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서 아까 등차수열 요거 만족해야 되겠죠? 이거 B 문자를 없애볼게요. 이 식에서 B는 2분의 A 플러스 줍니다. 대입을 해보면 B제곱이 요거 제곱 4분의 A 플러스 C의 제곱이죠. A제곱 더하기 2AC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돼요. 요거를 4로 통분해보면 A제곱 요게 4분의 4AC 근데 마이너스 4AC니까 요거 계산해주면 여기 부호만 마이너스 2AC로 바뀝니다. 이렇게요. 그럼 이게 다시 완전 제곱식이 돼요. 4분의 A-C의 제곱 이렇게요.
근데 A-C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은데요. 문제에서 여기서 서로 다른 세 실수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0은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큰 값이 나옵니다. 판별식이 좀 0보다 크니까 맞네요. 디귿 A, B, C가 이 순서로 등비수열을 이루면, 등비수열을 이루면 등비중앙 B제곱은 AC가 되겠죠. 그러면 fx의 그래프는 x축과 만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판별식이 만나지 않으면 0보다 이렇게 작아야 됩니다. 판별식을 계산해보면 이 위에 거랑 똑같죠? b제곱 이거 똑같아요. 이렇게. 자, 근데 이번에는 여기가 이 관계식을 만족해야 돼요. b제곱은 ac. b제곱은 ac면은 이건 바로 0 돼버리죠? 판별식이 0 되기 때문에요. 0보다 작지가 않아요. 즉 0 되면 어떤 건가요? x축과 접하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맞는 건 기역과 니은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개의 실수 A, B, C, D를 적당히 배열하여 공비가 1보다 큰 등비수열을 만들었다. 자, A, B, C, D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B가 이 수열의 n항이라면 n의 값을 구하시오. 공비가 1보다 커요. 그럼 첫째 항이 안 주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첫째 항이 양수라고 하면요. 양수라고 하면 다 양수가 되고요. 만약에 첫째 항이 음수라고 하면은 다 음수가 되겠죠. 보기를 보겠습니다. 가 2는 루트 CD. 자, 여기서요. 알 수 있는 게 제곱해보면 2제곱은 CD. 그러니까 이거 의미가 우리 등비중앙 모양이죠. 2가 C와 D 사이에 있는 겁니다. C와 D 사이에 2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연결돼서 있을 수도 있고 C 어떤 수 하나 띄우고 E 어떤 수 이렇게 띄웠다고 할까요? 위에다가 표시할까요? 이렇게 D 이런 식으로 건너뛸 수도 있겠죠. 항이 어차피 5개이기 때문에 뭐 이런 모양 아니면 이런 모양 CD가 위치가 서로 바뀐 모양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음수가 나올 수는 없죠. 양수가 나와야 됩니다. CD가 음수라고 하더라도 곱하면 양수 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A, B, C, D는 다 양수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다 음수일 수는 없고 일단 다 양수가 되고 1보다 크니까요. 다 양수고 지금 2가 가운데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볼게요. 자, 우리 뭐 대각선을 곱해도 되지만 우리가 이 의미를 좀 알아야 돼. 이게 뭐냐면 등비수열에서 이게 A 첫 번째 항분의 A 세 번째 항 이렇게 있으면요. 자, 이게 첫 번째 항에서 공비를 2번 곱하면은 세 번째 항이 나오는 거죠. 얘가 A, R 제곱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R 제곱 이렇게 된 거예요. 두만큼 이렇게 2칸 떨어져 있다고 보면 되겠죠. 두 번째 항만큼. 그 다음에 뭐 A2분의 A5다. 그럼 이건 3개만큼 떨어져 있죠. 그럼 R 세제곱 이렇게 돼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A와 E가 이렇게 떨어진 거 있죠. 이 떨어진 만큼 C와 D도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떨어져 있다. 같은 간격으로 항만큼 차이가 난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지금 C와 D가 지금 일단 이 모양 두 모양 볼게요. 자,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는데요. 만약에 이 모양이라면 C와 D가 벌써 4개만큼 떨어져 있죠. 하나, 둘, 셋, 4개. 그럼 A와 E도 4항만큼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차피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봤자 여기는 뭐 하나밖에 떨어져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은 안 되죠. 모순이 발견된 거예요. 이런 모양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만 돼야 되겠네요. 그럼 C와 D가 여기서 2칸 떨어져 있죠. 2칸 이렇게 2칸. 그러면 A와 E도 2칸. 방향도 맞아야 돼요. 자, C에서 2칸. 여기서 이 모양이면 오른쪽으로 2번 가야 되겠죠. 그럼 A에서 오른쪽으로 2번 가서 2가 나와야 되니까 A가 이쪽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또는 아까 요 CD가 잘 바뀌어야 된다 그랬죠? 일단 이거 먼저 써볼게요. 모양이 될 수 있는 게 지금 A, C, E, D. 자, 이 모양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둘이 서로 자리 바꾸면 여기 D, C, 여기 E가 되고요. 이럴 때는 A가 이쪽에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C에서 D, C에서 D가 이쪽 왼쪽으로 2칸. 그럼 A에서도 왼쪽으로 2칸 가서 E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A가 여기 있습니다. 요거 두 가지 모양이 현재 가능한 거예요. 자, 그리고 다 조건을 보겠습니다. A가 B 있는데 B보다 작다. B가 더 커야 되겠죠? B가 A보다 커야 되니까 이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이쪽에 있어야 되겠죠. B가. 자, 이 상태에서는요. B가 A보다 크니까 이쪽에 이렇게. 그러니까 요 모양이나 이 모양 둘 다 가능한 겁니다. 문제가 B가 수열의 n번째 항이라면 n값.
둘 경우 이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다 b가 5번째 항이 되겠죠. 그래서 n은 5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연수 m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k 값의 합을 am이라고 하자. 3 곱하기 2의 m제곱은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2 이상인 자연수의 등비수열이 제 k번째 항이다.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2의 제곱은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의 3항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번에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4인 등비수열로 보면은 두 번째 항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A2는요, m이 2일 때는 세 번째 항도 가능하고 두 번째 항도 가능하기 때문에 3 더하기 2에서 5. 그럴 때 A200의 값을 구하시오입니다. 문제 보면요, 얘는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2 이상인 수열 그랬어요. 그러니까 2 이상 먼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제가 R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수열이 어쩌면 첫째 항 3 곱하기 R에 K번째 항이니까 K-1 일반항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값이 이거랑 같은 겁니다. 그러면 3, 3 똑같기 때문에 지금 2의 m제곱하고요. R의 K-1제곱이 같아야 돼요. 2의 m제곱이 R의 K-1 이렇게요. 여기서요. 이 m이 200일 때 값을 구하는 겁니다. 200을 대입해 보면요. 2의 200이 R의 K-1제곱 이렇게 되고요. 자, 만약에요. 이 200의 약수가 있죠. 200이라는 수를 우리가 A 곱하기 B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A, B는 200의 약수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2의 A제곱 분의 B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 R의 K-1 여기서 뭐 R도요. R도 자연수가 돼야 돼요. 여기네 여기 공비가 2 이상의 자연수라고 했죠. 자연수기 때문에 이게 우리 소인수 분해하면 2의 거듭제곱만 있기 때문에요. R도 2의 거듭제곱 모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변형시켜 보면은 이 R 값이 될 수 있는 게 2의 A제곱 이렇게요. R이 될 수 있는 건 2의 A제곱 이런 모양이 되고 그때 K-1이 될 수 있는 값은 B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K 값이 뭐냐면요. 이거 넘어가면 B 플러스 1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즉 뭐냐면 B는 아까 뭐라 했죠? 200의 약수들 200의 약수들이 될 수 있는 거고 그것보다 1 큰 것이 K 값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모든 값들을 다 더해야 돼요. K가 될 수 있는 자연수 K의 값의 합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요. 자, 이 모든 것들의 합은 결국은 이 약수들의 합 그게 플러스 1한 것들을 그러니까 약수 플러스 1 하는 것들의 합을 구하면 되겠죠. 그럼 이 200이라는 숫자가 약수가 몇 개 있고 약수의 합이 얼마인지를 알아내면 됩니다. 200을 소인수 분해해 보면요. 2는 2 곱하기 100이죠. 자, 100에는 2가 2개, 5가 2개 들어있습니다. 소인수 분해해 보면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의 약수의 개수. 약수 개수는 쉽죠. 1씩 더한 다음에 곱하면 됩니다. 1 더하면 4, 여기 1 더하면 3, 4, 3, 12, 12개가 돼요. 그리고요, 자, 약수의 합. 약수의 합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요. 우리 약수 개수 구할 때는 건 비슷한데 다 나열을 해볼게요. 2의 세제곱이면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그 다음에 5가요. 1, 5, 5의 제곱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컴마를 이렇게 찍으면은 대응시킬 때 이렇게 하는 게 1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게 5 나오고 5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약수가 12개가 나오는 거예요. 중학교 때 배울 때는 이렇게 아래쪽에 쓰죠. 1, 5, 5의 제곱 해가지고 이렇게 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쵸? 근데 요거를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요거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냥 덧셈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니까 분배 법칙은 곱하기가 되고요. 덧셈으로 바꿔주면 이 분배 법칙에 의해서 이게 아까 이렇게 사각형 만들었을 때의 모든 것들의 합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약수의 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1 더하기 2 더하기 이건 4 더하기 8이죠. 2와 8 더하면 10. 거기다 5 더하면 15. 곱하기 이건 25. 5 더하면 30, 31 이렇게 됩니다.
15와 31 곱하면 되겠죠? 곱하면 5, 1, 3, 5, 15, 3, 1, 3, 4. 465개 이렇게. 465. 합이 465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아까 그냥 이 약수의 합을 구하는 게 아니라 약수 플러스 1 이것들의 합이잖아요. 다 1씩 나오는데 개수가 12개이기 때문에요. 이 합을 다 구하면은 여기다가 플러스 12가 더해져야 됩니다. 1씩 더한 것 때문에. 최종적인 답은 이거 2개 더한 거 477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각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 등비수열이고요. 수열 BN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BN은 로그 3의 AN. 여기서요, 관계를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등비수열을 로그를 취하면요, 얘가 등차 수열이 됩니다. 우리 수열 중에서 등차와 등비는 기본이기 때문에 서로 바뀌는 관계예요. 이거는 이제 외워두셔야 되는데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은요, 우리가 등차 수열, 그러면요, 등차 수열은 1차식입니다. 1차식. 등차 수열은요.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은요. 지수예요. 지수. R의 n승 이런 모양. 1차식이면 A n 플러스 B 이런 모양이고요. 이런 모양 1차식이면 등차 수열이고 등차 수열이면 1차식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등비 수열이면은 지수 모양 이런 게 있으면 등비 수열이다. 등비수열이 우리가 일반항이 정확히 써보면 AR의 n-1제곱 여기 등비수열이죠. 여기 로그를 한번 취해볼게요. 로그를 취하면 등비수열의 로그를 취하면 여기에 로그 A 그 다음에 나눠지면서 덧셈으로 바뀌겠죠. 더하기 로그 R의 n-1제곱 n-1은 앞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얘 먼저 써볼게요. 나오면은 n-1의 로그 R 더하기 로그 A 이렇게 됩니다. 여기 n에 대한 1차식 모양이 되는 거예요. 공차가 로그 r이 되고요. 초항이 마이너스 로그 r 플러스 로그 a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뭐 공차 초항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다음에 그냥 이 식 자체가 뭐가 된다? 등차 수열이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등차 수열. 그래서 지수함수, 지수가 아니라 등비 수열이요. 등비 수열은 로그를 취하면 뭐가 된다? 등차 수열이 된다. 그럼 거꾸로 우리 로그의 역함수, 반대 개념이 지수함수죠. 지수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거 이렇게 바꾸면은 등차수열의 우리 지수의 위에 지수 모양이 등차수열이 들어가면 그건 등비수열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3에 이렇게 있고 여기가 등차수열이에요. 이런 모양이면 얘는 뭐가 된다? 등비수열이 된다. 써볼까요? 한번 3에 등차수열이 1차식이었죠. AN 플러스 B 이런 모양이에요. 그럼 요거는 3의 A의 N이니까 3의 A제곱의 N제곱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곱하기 뭐 3의 B제곱. N이 하나씩 커지면서 3의 A제곱이 곱해지겠죠? 공비가 3의 A제곱인 등비수열이 되는 겁니다. 이 개념은요, 좀 어렵고 복잡한 내용으로 갈수록 잘 나오기 때문에요. 암기해 두세요. 그래서 여기서 얘는 뭐다? 등차 수열입니다. 그럼 수열 B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11의 값을 구하시오. A11이면은 B11 구해가지고 뭐 A11 가면 되겠죠? 가 나가요. B에 대한 정보예요. 즉, 그냥 등차 수열 문제 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등차 수열. 우리 등차 수열은 초항. 여기서 초항을 제가 B라고 둘게요. 공차 D. B와 D 값 구하면 되는데, 식 2개 있죠? 끝난 겁니다. 이거 이용해서 B랑 D 알아내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좀 어려워질수록요, 이렇게 일반적인 식 쓰는 것보다는 특징을 잡아내서 푸는 거, 특수적 풀이, 이런 게 더 중요해집니다. 지금 요 식에서 A1, A3, A4 이렇게 하나씩 건너뛰어가지고 쭉 17번 장까지 더한 게 있고, 2, 4, 6, 8에서 18까지 더한 게 있어요. 두 식을 이렇게 빼보면, 이렇게 빼볼게요. 아래, 나에서 가를 빼보면, B2에서 B1을 빼면, 우리 등차수열에서 빼면은 이게 바로 공차가 되겠죠? 여기 D가 됩니다. B4에서 B3을 빼도 공차. 다 공차가 되겠죠, 이렇게. 몇 개인지만 세면 되겠죠. 자, 1부터 10, 요거부터 신기네. 2, 4, 6, 8에서 18이니까 여기 2로 나누면 9개. 그래서 공차가 9개가 돼요. 다 더하면 9D. 근데 이게 값이 45에서 36 빼주면 9. 공차는 1이구나라고 바로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첫째 항을 알아내야 돼요. 그럼 가식을 뭐 하나 가지고 이용할 수도 있고요. 이것도 요거 두 개 더한 거 이용할 수도 있고 그래요. 만약에 가식만을 이용하겠다 그러면 이 첫째 항이 되고요. 건너뛰었기 때문에 공차가 2D가 됩니다. 네, 써보면 등차수열 합공식 2분의 자, 항의 개수가 아까 9개였죠? 9개 2분의 n 9에 가로 열고 자 2a 여기 초항은 2D 플러스 n-1 n-8 곱하기 공차가 여기서 2D가 되는 거예요. 2D 요 값이 36 이거 풀면은 D값 나오겠죠? 죄송합니다. D가 아니라 A죠. 첫째 항이 여긴 B죠. B 첫째 항이 요게 2B입니다. 아니, B 첫째 항이 B 그래서 2B 더하기 n-1에 이건 공차 또는요 식을 여기가 더한 거 두 개 더한 거로 보면 2분의 이제 n이 항의 개수가 그냥 1, 2, 3, 4에서 18까지 가겠죠? 항의 개수 18에 2a 여기서는 2 첫째 항이 b니까 2b 플러스 n-1이면 여기 17 되겠죠? 17에 공차가 2d 이렇게 됩니다. 요 값은 이거 두 개 더한 거 81이 되겠네요. 이쪽에서 풀어보면요. 이 약분되면 9가 되고요. 양변 9로 나누면 9, 9, 81이니까 9 이렇게 되고요. D값이 아까 1이었죠? 1. 그럼 2 곱하기 14, 17 하면은 34가 되고요. 죄송합니다. 아까 여기가 2D였죠? 여기는 2D인데 지금 요거 계산할 때 더했기 때문에 그냥 공차가 D죠. 제가 착각했습니다. 여기 D입니다. 그냥. D값이 1이니까 그냥 17 되겠죠? 17이 넘어가서 9에 빼주면은 마이너스 8 되겠네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8. 그래서 2로 나누면은요, B 값이 마이너스 4가 구해집니다. 그래서 B 11번째 항을 구해보면요, 첫째 항이 마이너스 4 플러스 10D, D가 1. 이거 계산하면 6이 되겠네요. B11이 6이에요. 그럼 A11은 이거 지수로 바꾸면 되겠죠? 3이 이쪽으로 넘어가서 지수의 밑으로 옵니다. 3의 6제곱이 A11이 됩니다. 답이 3의 6제곱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곡선 y는 ax제곱의 위 점 pn을 다음 규칙에 따라 정한다. 점 P1이 좌표는 x1, ax1의 제곱이다. 점 Pn 플러스 1은 Pn을 지나는 직선, 이 직선과 곡선 y는 ax제곱이 만나는 점 중에서 Pn이 아닌 점이다. 예를 들어 P1이 이렇게 있고요. 직선과 만나는 점 P2, 직선과 만나는 점 P3, 직선과 만나는 점 P4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점 Pn이 x좌표로 이루어진 수열 xn에서 x1이 2분의 1일 때 x10의 값을 구하시오. 수열의 규칙을 보는 건데요.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x1, x2, x3를 계속 구해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기 x1 대입해서 x2도 구해보고 x3 구해보고 x4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근데 계산이 하나 계산할 때 이게 쉽게 계산되면 그냥 4개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보통 한 4개 정도 좀 복잡한 문제는 뭐 5개 정도까지 가야 될 수도 있지만 보통 한 4개 정도 구하면은 규칙이 보여요. 그 규칙을 알아내서 푸는 방법. 이건 정확히 증명이 되는 방법은 아니지만 뭐 답은 거의 맞습니다. 이렇게 푸는 게 있고 두 번째는요. 이 xn과 x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을 알아내는 거예요. 뭐 점화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용어는 안 배우기도 합니다. 네, xn과 x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을 보고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 모양이 나오면 알아내는 겁니다. 보통 이제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이 문제에서는 이 관계를 알아내도록 할게요. 지금 xn번째, 자, 이 직선과 이 곡선이 만나서 생기는 x점의 좌표가 xn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교점을 구해 볼게요. 같은 식이니까요. y 같다고 해놓고 ax제곱은 마이너스 axn의 x 플러스 2axn의 제곱. 이거 x에 대한 2차식이에요. xn은 여기서 그냥 상수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좌변 넘기면요. 넘기고 a로 나눠줄게요. 지금 a가 양수죠. a로 나눠주면 사라지면서 x제곱 넘어가면서 플러스 xn의 x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2xn의 제곱은 0. 2차 방정식이니까 인수분해로 풀어보겠습니다. x 여기는 이제 2xn과 xn 마이너스가 이 아래쪽에 붙어야지 여기 xn이 나오겠죠. 해가 x값이요. xn 또는 마이너스 2xn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xn은 원래 n번째 항의 그 x좌표죠. 그래서 xn 플러스는 요 나머지기. 자, 요것이 됩니다. 그래서 xn 플러스 1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의 xn이 돼요. 즉 xn번째 항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면 그 다음 번째 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관계식을 보고 어떤 수열인지 알아내야 돼요. 등비수열이 되겠죠? 등비수열. 자, n번째 항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했을 때 다음 번째 항이 된다. 공비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공비는 마이너스 2. 첫째 항이요. 첫째 항이 2분의 1이라고 주어졌어요. 이렇게. 10번째 항을 구하는 겁니다. 10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요. 곱하기. 공비가 마이너스 2에 그 다음에 n-1이죠. 10번째 항이면 9제곱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마이너스에 홀수 제곱이니까 음수 될 거고요. 2분의 1을 하나 약분하면은 2의 8제곱 되겠네요. 자, 2의 8제곱은 256입니다.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256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첫째 항이 16이고 공비가 2의 10분의 1제곱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로그 an의 소수 부분을 bn이라고 하자. b1, b2 해가지고요. bk, 그리고 여기는 bk 플러스 1, 여기 더하기 1이 붙었죠. 이렇게 더하기 1이 붙었습니다. 이것이 주어진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k의 값을 구하시오. 등비수열, a는 등비수열이고요. 여기다가 로그를 붙이죠. 등비수열에 로그를 붙이면 얘는 등차수열이 돼요. 등차수열이 되는데 여기 소수 부분을 bn이라고 한대었어요. 소수 부분은 이 원래 값에서 정수 부분을 빼줘야 됩니다. 이 소수 부분은 어떻게 구한다? 원래 값이 있죠. 원래 값에서 정수 부분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값 자체가 원래 등차수열이잖아요. 등차수열에서 정수 부분을 빼줬는데 저기 보니까 이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다 등차수열이 되는데 여기다 1을 더했단 말이죠. 1을 더해서 이게 여전히 등차수열이 된다. 이건 뭐냐면요. 요 값에서 k 플러스 1번째가 정수 부분이 하나 늘어났다는 거예요. 정수 부분이 하나 늘어났기 때문에 소수 부분을 할 때는 1이 더 빼지겠죠. 1이 더 빼져서 다시 1을 더해줘야지만이 이게 등차수열이 유지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여기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숫자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로그 an 값이 있어요. 로그 an 값이 0.3, 0.6, 0.9, 1.2, 1.5, 1.8. 자, 이런 수열입니다. 그럼 등차 수열이죠. 0.3씩 증가하는. 자, 이런 수열인데, 자, 이 수열의 소수 부분, 예를 들어 bn. 소수 부분 그러면 얘는 그대로죠, 이렇게. 이것도 그대로예요. 이것도 그대로. 근데 얘는 소수 부분이 0.2가 됩니다. 이렇게 0.5. 정수 부분이 하나 늘어날 때 우리 소수 부분을 따지면은 값이 더 줄어들죠. 그래서 이 수열 자체가 등차 수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여기에는 플러스 1씩 다시 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1.2, 1.5 이렇게 1씩 더해줘야지만이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이 된다. 여기서 바뀌는 거죠. K번째 항이고요. 여기가 K 플러스 1번째 항 이렇게 되는 겁니다. K번째 항까지는 되는데 K 플러스 1번째 항에는 1을 더해줘야지만이 여전히 이게 등차 수열이 유지가 된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원래대로 다시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항이 16, 공비가 2의 10분의 1제곱인 등비수열 AN이요. 16 곱하기 공비가 2의 10분의 1의 n-1제곱 이렇게 돼요. 2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2에 이건 2의 4제곱이죠. 이거는 10분의 1과 곱해지면 2의 10분의 n-1 되고 이거는 플러스 4.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로그 an 값을 구해볼게요. 로그를 취하면요, 로그 2의 지수인데 지수가 다 앞으로 오죠. 앞으로 와서 10의 n-1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로그 A1 하나씩 구해볼게요 한번. A1은요 1 대입하면 요거 0 되겠죠? 4 곱하기 로그 2. 로그 2 값이 0.3010이에요. 0.301이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0.301. 대략 이 값이요. 곱해보면 뭐 1.2 뭐뭐 이렇게 되겠죠? A 소수 부분을 BN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앞에 1 뺀 거. 그게 소수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그 2는요. 자, 2 대입하면 여기가 10분의 1 더하기 4에 곱하기 0.301. 그럼 요 값에다가요. 요 값에다가 여기 10분의 1 곱하기 0.301이니까 0.03 정도가 더해지는 거예요. 여기다가 0.03, 1.23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대략적으로요. 그리고 이제 로그에 A3이 되면은 또 0.03이 더해져서 대략 1.26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요게 로그 AN이고요. 소수 부분을 BN, 그러니까 BN 값은 뭐가 되냐면 여기서 정수 부분을 빼준 거, 정수 부분 1이죠. 1씩 빼준 거. 이렇게 빼준 것들이 로그 BN 값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증가하다가 이 정수 부분이 이제 2로 바뀌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2. 뭐뭐 이렇게. 이런 경우는 정수 부분이 2기 때문에 여기다가 2를 빼줘야지만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럼 BN 입장에서 봤을 때, 자, 여기까지는 다 등차수열이 돼. 쭉 되다가 등차수열 되다가 갑자기 2를 뺐기 때문에 여기는 등차수열이 안 되죠. 등차수열이 안 돼서 이걸 등차수열을 만들어 주려면 다시 요 값에다가 1을 더해줘서 마이너스 1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쵸? 요게 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더해줘야지만이 여기까지도 등차수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k 플러스 1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k 플러스 1번째, 그 전항이 k번째.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뭐냐면 k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 2보다 크거나 같게 나오는 그런 최소의 k 값을 찾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k 플러스 1을 대입을 해보면요. 요 n자리에 k 플러스 1이 들어가요. 그럼 k 플러스 1 빼기 1이면 그냥 10분의 k 되겠죠? 10분의 k 플러스 4 곱하기 로그 0.301 해준 게 2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k의 최소값.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요. k 값이 이렇게 나와. 26. 뭐뭐뭐 이렇게. 그래서 k 값은 최소니까 27이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미하는 정수 n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의 좌표를 Pn이라고 하자. 기어 A0는 1, B0는 0이다. Pn 플러스 1은 점 Pn에서 원의 호를 따라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18분의 파이만큼 이동한 점이다. 이때 AN, BN을 만족시키는 n은 가. 보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 보니까요, 반지름이 여기 일자리는 원이죠. 원호를 따라서 시계, 자, 반대 방향으로 18분의 파이가 라디안이 180도입니다. 파이 라디안이. 해서 나눠보면 10도씩 움직이는 거예요. 반시계 방향으로.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있으면요. 원이, 반지름 일자리 원이 있을 때, 여길 기준으로 이렇게 10도씩 움직여 가는 겁니다. 그럴 때, AN과 BN의 값이 같아지는 거. X, Y 값이 같아지는 거는 이 Y는 X선상에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 있는 점이 있을 수 있냐 이거죠. 이 선상에. 근데 이 가운데 점은 이게 45도잖아요. 45도. 그렇기 때문에 10도씩 가면은 45도를 만들 수가 없죠. 어차피 일로 가도 180도 가면 일로 가는 거고 여기서 또 45도기 때문에 이 45도를 만들 수가 없어요. 10씩 커지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돌아가도 45도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CK는 A의 18K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 집어넣으면 벌써 18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18번 갑니다. 18번 가면 180도니까 이쪽으로 오겠죠. 이게 C1 이렇게 되는 거예요. C1의 위치, X좌표. 그럼 C2는 다시 2 곱하면은 36, 360도만큼 가니까 다시 1로 제자리로 돌아오겠죠. 여기가 C2. C3는 다시 가서 이쪽 C3.
그러니까 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 1, 1, 다시 마이너스 1 플러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수열 CK는 공비가 뭐인 등비수열이다. 공비가 마이너스 1을 되겠죠. 공비가 마이너스 1. 답이 니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비가 R이고 두 번째 항이 1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첫째 항부터 10항까지의 곱을 W, 오메가라고 할 때 로그 R의 오메가의 값을 구하시오. 등비수열이라고 됐고요. 두 번째 항이 나왔어요. 두 번째 항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가 R이니까 R 이렇게 되겠죠. AR은 1 이렇게 됩니다. 10항까지의 곱, 그럼 첫 번째 항은 A고요. 두 번째 항은 AR, 세 번째 항은 AR 제곱, 해서 열 번째 항은 AR의 9제곱. 얘를 다 곱하면요, 이 A는 10개가 있죠. 10개. A의 10제곱 되고요. R은 여기 하나, 둘, 셋, 넷 해서 9개, 1부터 9까지 합이 45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를 아까 주어진 게 이거죠. AR은 1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식을 예를 들어 AR의 10 요것만 묶어내면요. A의 10제곱, R의 10제곱은 있으니까 나머지가 R의 35제곱 이렇게 있겠네요. 근데 요 값이 1이니까 결국은 R의 35제곱이랑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또 오메가고요. 묻는 문제가 로그 R의 오메가예요. 그럼 로그 R의 오메가는요. 로그 R의 오메가 값이 R의 35제곱. 35 앞으로 가면 35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나왔네요. 끝입니다. 이상입니다. 집합 x는 x는 10 이하의 자연수 1부터 10까지가 되겠죠. 얘의 원소 n에 대하여 x의 부분 집합 중 n을 최소의 원소로 갖는 모든 집합의 개수를 fn이라고 하자.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F8은 4다. 보면요. 보통 이거 정의 2의 능력 이거 물을 때요. 물을 때 보통 기억에는 감을 잡으라고 숫자 하나 대입한 값을 주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감을 잡아보고요. 그리고 감이 안 오면 본인이 더 몇 개의 숫자를 대입해 가면서 이 정의를 이해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F8. 그럼 우리 부분집합을 만드는 거예요. 부분집합을 만드는데 자, n을 최소의 원수로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8이 최소의 원수가 돼요. 부분집합을 만드는데 8이 최소의 원수니까 8은 무조건 있어야 되겠죠. 자, 있어야 되고 자, 나머지 더 넣고 싶은 거 넣으면 되는데 이게 최소의 원수가 되려면 1부터 10까지가 있는데 들어갈 수 있는 게 9와 10만 들어갈 수가 있겠죠. 얘들한테만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부분집합의 개수 있죠. 이게 1부터 이렇게 있을 때 n까지 있을 때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 하잖아요. 자, 이거 나온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가로친 다음에 여기에 넣고 싶은 거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부분집합이 되는데 1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죠. 얘 선택권이 두 가지. 2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선택권 두 가지. 마찬가지로 n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선택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요 2를 다 곱한 거. 2가 n번 곱해졌죠? 그래서 2의 n가지가 나오고 그만큼 부분집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 공식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9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10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죠. 선택권이 두 가지씩. 그래서 가지수가 2의 2제곱. 4가지. 그래서 F8은 4. 맞죠? 그 다음에 니은요. X, Y가 있는데 예, X, 자, A가 X의 원소이고요. B가 X의 원소일 때 B가 더 크면은 자, 이 함수값도 크냐 이거죠. 예를 들어 F8 구했으니까 F7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7. 그러니까 F7은 최소 원소가 7이 돼야 되겠죠. 그럼 나머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은 8, 9, 10 중에서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죠. 그러니까 선택권이 있는 것들이 지금 세 가지예요. 2의 세제곱. 그래서 8. 그래서 F7은 8이 돼요. 근데 숫자가 8이 더 크잖아요. 7보다는. 근데 값은 오히려 작죠. 그렇기 때문에 B가 더 크면 FB가 크다고 했는데 이게 반대로 돼야 됩니다. 숫자가 커지면요. 오히려 함수값은 작아져야 돼요.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 F1, F3, F5의 값을 구하라.
그럼 이거 지금 F7이 8이 아까 어떻게 나왔냐면 2의 세제곱. 그쵸? 이게 2의 세제곱. 9는요. 자, 이게 9라고 한다면 여기는 10만이 선택권이 이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2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5일 때는 나머지 6, 7, 8, 9, 10 5개의 선택권이 있으니까 2의 5제곱 똑같이 2의 7제곱 2의 9제곱 이렇게 다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다 더해도 되고요. 등비수열의 합공식 이용해도 되겠죠? 자, 등비수열 합공식 이용해 보면은 R 공비가요. 공비가 2의 제곱인 4가 됩니다. 4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이 2 그리고 공비가 4의 항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빼기 1 그럼 요게 2의 제곱에 5제곱 이렇게 보세요. 2의 10제곱은 1023이다. 2 곱하기 1023이 되겠죠. 1 빼주니까 4에서 1 빼주면 3 이거 약분 되겠네요. 339가 되고요. 339 3, 4, 10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겠네요. 곱하기 2 하면은 682 그러면 680이 맞으니까 디귿은 참이 됩니다. 기억과 디귿이 참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째 항이 양수이고 공비가 마이너스인 등비수열에 대하여 시그마 k가 1부터 9까지 절대값 ak 플러스 ak는 66일 때 a1의 값을 구하셔. 등비수열이라는 말이 있고요. 공비 나왔죠? 등비수열은 a랑 r 값 구하는 게 일단 목표입니다. 근데 r은 나왔어요. a만 구하면 되는데 뭐 양수라는 조건이 있고 여기 식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 식 이용하면은 a 값 구하면 되는 겁니다. 절대값 있죠? 절대값을 해결해야 돼요. 절대값 특징은 양수일 때는 그대로 나오고 음수일 때는 부호가 반대로 나옵니다. 부호 반대로 나오면 사라지겠죠?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첫째 항이 a라고 하면 만약에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2a 세 번째 항은 또 마이너스 1 그러면 4a 마이너스 8a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양수, 음수, 양수, 음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짝수 번째 항들은 다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짝수 번째 항들 대입하면은 어차피 마이너스가 나올 거기 때문에 다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 홀수 번째 항들만 살아남고요. 예를 들어 A1 그러면 A1 더하기 A1에서 2A1 되겠죠? 2A1 그리고 두 번째 항은 사라져요. 이거 음수기 때문에 세 번째 항은 A3, A3 이렇게 되니까 2A3 그래서 홀수 번째만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홉 번째 항까지니까 2A9까지 다 더한 게 66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로 나눠보면요. A1 더하기 A3 해서 A9까지가 33 요거 간단히 하면 결국 요거랑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우리 첫째 항 알아내면 되겠죠? 여기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합공식 쓸게요. 근데 연속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씩 건너뛰었죠? 건너뛰면 이제 공비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원래는 A1에서 A2가 R인데 이게 A3까지 가려면 R을 두 번 곱해야죠. 공비가 그래서 공비는 R 제곱이 되는 겁니다. 공비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써보면요. 공비가 R 제곱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은 A 가로 열고 공비의 항의 개수 자, 1, 3, 5, 7, 9 5개죠? 빼기 1 이 값이 33 풀어보면요. 공비가 마이너스 2라고 주어졌죠?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러면 4 되겠죠. 4 빼기 1은 3 3이 1로 곱해지면은 99가 되겠죠. 이렇게 사라지면서 99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2의 제곱하면 4 그거의 5제곱 결국은 이제 2의 10제곱하고 같지. 2의 10제곱은 1024 외워야지 이 정도는요. 빼기 1하면 1023 나누면 되겠죠. A는 1023분의 99 이렇게 됩니다. 3으로 먼저 나눠볼까요? 33 이렇게 되고 3, 3, 9, 3, 4, 12, 3, 1은 3 요거 11로도 되겠네요. 11로 나누면 3 여기는 31 그래서 A 값이 31분의 3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모양의 종이 ABCD에서 각 변의 중점을 각각 A1, B1, C1, D1이라고 하고요. 얘를 접는 선으로 하여서 이거 한 점에서 만나도록 접는 모양의 수원을 하자. 그림 보고 설명드릴게요. 한 변의 길이가 2짜리인 게 있고요. 이렇게 접습니다. 접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죠. 자, 이것들 접었다가 펴면 요거를 펴면은 접힌 모양, 접힌 여기 점선 모양 있죠. 이렇게 여기를 L1이라고 하죠. 이 길이를요. L1이라고 하고요. 얘를 한 번 더 접어요. 더 접었다가 얘를 펼치면은 자, 기존에 있던 요 선 모양은 있을 거고요. 이렇게 있고 자, 여기 추가돼서 또 접은 게 있기 때문에 나머지 모양 자, 이런 것들이 더 생깁니다. 이렇게 이걸 다 더한 게 이제 L2가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자, L5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L1을 구해보면요. 요 길이가 여기서 요 길이에요. 여기가 자, 1, 그럼 1대 1대 루트 2죠. 루트 2가 4개 있으니까 요 L1은 4 루트 2가 됩니다. 자, L2를 구해보면요. 기존에 있던 4 루트 2는 있고요. 자, 이거 더하기 추가되는 것만 보면요. 요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요렇게 길이가 1, 여기까지 길이가 2. 2가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8이 더해지면 됩니다. 자, 이런 거는요. 이렇게 보면서 요게 등비수열이 될 것 같은 예측을 좀 하셔야 돼요.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은 일정한 비율로 되는 것들은 등비수열이 되는데 등비수열이 된다면은 한번 보세요. 여기서 얼마를 곱해야지 이게 되는지. 루트 2를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L3가 예를 들어서 루트 2가 곱해진다면 8의 루트 2는 8 루트 2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게 정확히 뭐 증명을 해야 되면 해야 되고요. 시간이 없으면 이 정도라고 믿고 넘어가셔도 크게 틀리진 않아요. 근데 공비가 지금 루트 2 나오는 걸 한번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실제 이렇게 추가되는 거 한번 먼저 본 다음에 정확히 공비 볼게요. 자, 세 번째는요. 여기 이렇게 접혀져요. 이렇게. 요 길이가 지금 요만큼 길이가 이거의 약간 절반이 여기 1인데 요 길이가요. 여기 2분의 1이죠. 2분의 1이고 그 루트 2 곱한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가 4개가 있어요. 그래서 2 루트 2. 여기서 보이는 건 2 루트 2인데 이게 지금 두 번 접힌 거예요. 두 번 접혔기 때문에 이런 게 4개. 그래서 8 루트 2가 추가됩니다. 8 루트 2. 일단 맞네요. 그러면 이제 공비가 루트 2라는 게 더 확신이 쓰겠죠.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보면 기존에 있던 거 볼게요. 여기하고 요거하고 그 다음에 접은 얘하고의 관계를 좀 보겠습니다. 요거 하나의 길이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볼게요. 여기가 뭐 1, 여기가 2, 루트 2. 루트 2였던 게요. 이쪽 길이는 요 길이의 절반이 되니까 1로 바뀌겠죠. 루트 2였던 게 1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길이가 일단 루트 2분의 1로 바뀌는데 자, 이게 접은 거기 때문에 요만한 길이가 이 전 거에 비해서 2배씩 늘어나요. 그래서 곱하기 2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요게 공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길이의 비는 루트 2분의 1로 줄어드는데 대신 개수가 2배씩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도 그렇고요. 여기서 이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공비됩니다. 루트 2분의 2니까 루트 2. 그래서 공비가 루트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L5의 값은요. 첫째 항이 4 루트 2고요. 공비가 루트 2인 등비수열의 합이 되겠죠. 이거 다 더해야 되니까. 등비수열 합공식 쓰면 됩니다. 등비수열 합공식 R-2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요. 초항은 4 루트 2죠. 4 루트 2에 R에 루트 2에 다섯 번째이니까 5제곱 마이너스 1. 계산하면 되겠죠. 2의 5제곱 4 루트 2 4 루트 2 곱하기 4 루트 하면 32 16 2 32가 되고요. 빼기 4 루트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 켤레 곱하면 되겠죠? 루트 2 플러스 1 곱하면 여기 1 되고요. 1분의 여기 켤레에 있는 거 곱하면요. 답이 24 플러스 28 루트 2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림과 같이 자연수를 다음 규칙에 따라 나열하였다. 규칙 1. 일행에는 2, 3, 6의 3개의 수를 차례대로 나열한다. 규칙 2. n 플러스 일행에는 나열된 수는 1열에 2, 2열부터는 n행에 나열된 수에 각각
2를 곱하여 차례대로 나열을 한다. 즉 1행에는 2, 3, 6이 있고요. 2행에는 2 쓰고 나서 위에 거 2를 곱해서 이렇게 씁니다. 3행에는 다시 2를 하나 쓰고 위에 것도 2 곱해서 이렇게 써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규칙이 좀 보이는데 10행을 해보면 2가 있고요. 요 다음 거는 요 위에 있는 2를 곱해서 쓰니까 4. 그 다음 것도 이렇게 해주면 8.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 라인은요, 요 라인까지는 규칙이 있어요. 다 2씩 곱해진 겁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일로 건너뛸 때는 2가 곱해진 게 아니죠. 3, 6이기 때문에 규칙이 안 맞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규칙이 발견되는 데까지만 하고 요거 두 개는 따로 세겠습니다. 그럼 요게 2의 1제곱이고요. 4가 2의 2제곱, 8이 2의 3제곱. 그래서 요게 어디까지 오는지를 보면 되겠죠. 자, 1행일 때 2의 1제곱이고요. 2행에 2의 2제곱, 3행일 때 2의 3제곱, 10행이면 여기 2의 10제곱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자, 요쪽 라인, 요 라인으로 쭉 따라오면요. 이건 첫 번째가 3이죠. 3에 2 한 번 곱한 거, 여기 2가 두 번 곱해진 거. 3행일 때 2가 두 번 곱해졌으니까 10행이면은 2가 9번 곱해질 거예요. 3 곱하기 2의 9제곱이 되고요. 이쪽 라인은 6부터 시작해서 2가 또 9번 곱해지니까 6 곱하기 2의 9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걸 다 더하면은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규칙이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자, 이걸까지 더하고 요거 두 개는 따로 더하겠습니다. 요거는 등비수열의 합이 되겠죠? 공비가 2, 첫째 항은 2. 합공식에 대입을 하면은 R-1분의 2 빼기 1분의 첫째 항이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2의 항의 개수가 2의 1제곱부터 10제곱까지 10개. 마이너스 1. 그리고 뒤에 이거 두 개 더하면은 2의 9제곱 똑같죠? 3 더하기 6 하면 9 곱하기 2의 9제곱. 계산하면 되고요. 계산은 이렇게 표현하라고 했어요. P 곱하기 2의 9제곱 마이너스 2. 2 빼기 1은 1이고요. 요게 2의 11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있고 9 곱하기 2의 9제곱인데요. 요 마이너스 2는 있죠? 요것만 2의 9제곱 곱하기 뭐로 바꾸면 돼요. 그럼 요 11제곱을 이거는 9가 자 11이 2 더하기 9로 바꿀 수 있겠죠? 2의 제곱 곱하기 2의 9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4 곱하기 2의 9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더하기 이거 먼저 써주면 9 곱하기 2의 9제곱 빼기 2. 그러니까 2의 9제곱으로 묶어주면은 이게 13 되겠죠. 13 곱하기 2의 9제곱 마이너스 2. 이 P 값이 13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Pn을 다음 규칙에 따라 정한다. P1의 좌표는 1,1이다. 여기가 1,1이라고 해볼게요. 여기가 P1이고요. Pn이 좌표가 A, B일 때 B가 2의 A제곱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이거 A 값이 이거고 B가 이거죠. 그러니까 얘를 그 함수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Y는 이렇게 2의 X 이거 작으면 Pn 플러스 1의 좌표는 A, B 플러스 1이다. 여기서 보면 A는 똑같고 B만 하나가 커졌죠. Y축으로 평행이동이에요. Y축으로 1만큼 이동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거 볼까요? 지금 P1이 1,1이에요. 그럼 1 집어넣으면 이거 만족하죠? 2가 더 크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 P2의 좌표는 Y를 하나 증가시키 이렇게. Y 좌표 하나 늘어나서 1,2 여기가 P2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B가 2의 A제곱이면 이것도 이제 Y는 만약에 이렇게 함수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왜냐면 이제 학생분들이 A, B 나오면 좀 헷갈려요. X, Y 나오면 좀 아는데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요거를 만족하면은 Pn 플러스 1은 요번에는 자, A 플러스 1. 요 X 좌표가 하나 늘어났죠. 그쵸? 그리고 Y 좌표는 1로 됩니다. 1로. 해서 이 Y는 만약에 지금 2의 X제곱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2의 X제곱 그러면 0,1 지나가고 1,2 그 다음에 2일 때 4 만약에 2,4라고 하면은 그래프가 이런 식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지수 모양이 되는데 자, 2일 때 볼게요. 2일 때 1식 만족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P 다음 번째 항은요.
요거의 x좌표는 1 커지고 y좌표는 1. 그러니까 요거 x좌표는 1 커지고 y좌표는 1이니까 여기로 오는 거예요. 2,1로 이렇게 여기가 P3가 됩니다. 그럼 P4는 이제 요 선 기준이니까요. 이거 아래쪽에 있으면 다 이거예요. 선상에 있으면 얘고 선 아래쪽에 있으면 이거. 아래쪽에 있으면 y좌표가 하나 늘어납니다. 여기가 P4. 그 다음에 여기가 5. 그 다음에 여기가 6이 되겠죠. P6. P는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7은 어디 된다? 여기 선상에 있으니까 하나가 여기 늘어나면서 3,1. 자, 여기가 P7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쭉 써나갈 때 목표가 뭐냐면 Pn의 좌표가 10,2의 10제곱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올라가서 자, 여기 10,2의 10제곱 10,2의 10제곱이면 요 지수함수 요 선상에 있는 거죠. 10 집어넣으면 20제곱 있을 때의 n의 값을 구하시오. 여기가 Pn, 요 n값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라인이 몇 개씩 있는지 알면 되겠죠. 자, 1일 때 1, 2에서 2개 나왔어요. 이렇게 2개. 자, 2면은 자 2의 제곱이 아까 4. 그러니까 여기 3, 4, 5, 6 해서 개수가 4개. 2 더하기 4 하면 6. 여기 6이 되는 겁니다. 3일 때는 2의 세제곱 이게 8까지 가겠죠. 8. 이쪽에는 8개가 있어요. 이렇게 개수는 8개. 8개니까 2의 3승이라고 쓸까요? 3제곱. 이것도요. 이렇게. 4일 때는 2의 4제곱. 해서 요 10 되는 거. 10 될 때가 2의 10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다 더한 것만큼. 그렇죠? 더한 거 2. 이거 2 더하기 4는 여기 6.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 3개 더한 거. 그래서 여기 10,2의 10제곱이면 이거를 다 더한 거. 이걸 다 더한 게 결국은 n값이 됩니다. 이거 등비수열의 합 구하면 되겠죠? 자, 공비가 2입니다. 2-1분의 첫째 항 2, 가로 열고 2의 항의 개수 10개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2-1, 1 되고요. 이거 전개시켜 보면은 2의 11제곱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게 답이 됩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뭐 전개시켜도 돼요. 보통 지수가 큰 거는요 그냥 그대로 놔둬도 됩니다. 근데 우리 2의 10제곱은 1024죠. 그래서 뭐 2048 빼기 2에서 2046이라고 써도 됩니다. 이상입니다.